시사건건 6월 둘째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주류 종량세입니다. 이 국내 맥주 업계들이 이 주세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사실 있었죠. 그렇죠. 이제 편의점에서 4캔에 만 원. 이런 수입 맥주들이 굉장히 싸게 공세를 펼치면서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맛있는 다양한 맛의 수입 맥주를 주로 술 먹방 하실 때 외국산 맥주만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국내 맥주는 소맥용, 그렇죠. 소주에 말아 먹는, 섞어 먹는 용이지 맥주만 먹을 때는 이제 수입 맥주를 먹어야죠.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아이디가 카스맨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그 카스맨이에요? 아, 저는 경제학자 카스맨인 줄 알았어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주 출신인데 청주에는 청주 사람들은 다 카스가 제일 맛있는 맥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카스 공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또 그 하이트나 카스도 공장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는데? 네,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청주에서 먹으면 카스 맥주가 제일 맛있고 너무 맛있대요. 그리고 카스가 심지어 청주에서는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당연히 카스만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 또 그게 순환도 빨라요. 그러니까 재고가 금방금방 털려서 더 맛있는 네. 맥주를 계속 먹을 수 있구나. 그렇죠. 카스를. 그래서 충청도에서 혹시 맥주 드실 일이 있다면 그럼 카스를 먹어라. 반드시 카스를 드시고 그리고 또 뭐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하이트 공장 그런데 대학생들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맥주 맛 한번 봐라. 그렇게 해서 딱 먹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걸 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엄청 거예요. 맛있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마시는 카스와 하이트는 왜 그냥 맹맹한 맛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맹맹하니까 소주를 좀 타가지고 그렇죠. 살짝 타서 이제 농도를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여기 나와 있는 주류 종량세, 전에 주류 종가세, 그리고 주류 종량세라는 얘기가 외국의 맥주가 수입 맥주가 더 맛있다는 거는 뭐 그 맛이라는 거를 이제 양이나 그런 수치로 표현을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죠. 주관적인 거죠. 네,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소비자들 얘기는 국산 맥주 너무 밍밍하고 맛이 없다. 수입 맥주가 훨씬 맛있다. 오죽하면 뭐 북한의 대동강 맥주가 우리나라 카스 하이트보다 더 맛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맛있으니까 당연히 그 수입 맥주를 먹는 거지. 같은 값이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 편의점 같은 데서 그 국산 맥주를 먹으려고 그래도 한 500ml 한 캔에 2,400원, 2,200 얼마 이 정도 하는데 뭐 4캔 딱 사면은 10,000원이잖아요. 수입 맥주. 그 비싼 것들도 그렇게 2,500원에 딱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왜 국산 맥주를 먹어야 하냐라는 그런 생각에 다들 이제 수입 맥주를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내 그 맥주 업계에서는 좀 불만이었나 봐요. 그 국내 맥주 업계 얘기는 그 국내의 그 맥주의 비용 거기에 세금을 붙이는 그 비용 자체가 원가가 그 맥주 생산 단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통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에다 세금이 붙어가지고 더 비싼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문다. 그런데 세금의 비율이 75%인가 거의 최대로 72%인가 하는 최대 그 세율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세가 세죠. 그런데 이제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만 가지고 이제 책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는데 수입 원가 상당히 싸더라고요. 그렇죠. 원가가 그 우리가 많이 먹는 그 동유럽 체코의 그 맥주들, 흑맥주, 코젤이라든지 뭐 필스너 우르켈 이런 것들은 원가가 500원대. 였고 독일 맥주 같은 경우 600원대. 그리고 어디더라? 일본 맥주가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700원 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아일랜드 맥주 기네스죠. 기네스가 800원대로 가장 비싼데 근데 놀랍게도 국내 맥주가 이제 유통비까지 포함을 하면 기네스보다 비싸게 이제 되는 거더라고요. 유통비까지 포함한다. 네.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죠.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종가세는 이제 그 가격이 비싼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수입 원가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싸니까 더 많은 세금을 매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술의 양으로. 농도와 알코올의 농도와 이제 양으로 세금을 매기자.
그러니까 비슷하게 매기자라는 걸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종가세랑 종량세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종가세는 뭐냐 하면 가격에 따라가는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원가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세금이 종가세인 거고, 종량세는 양에만 따라갑니다. 여기에 양이라고 하는 건 알코올 양, 알코올 양에 따라서 그 세금이 정해지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이 주세가 겁나게 복잡해요. 그렇더라고요. 겁나게 복잡하고 굉장히 소주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서민의 뭐 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원래는 독주에 많은 세금이 그렇죠. 기본적인 원리인데, 소주는 약간 독주인데도 세금이 싸요. 성역시 돼 있어. 소주 건드리면 안 된다. 심지어 이번에 줄이 종량세가 되면서도 소주는 빠졌어요. 네. 소주는 서민의. 소주를 건드리면 표가 떨어진다. 아, 예,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게 소주랑 담배 붙이는 거를 서민들로 직결을 시키는 어떤 이런 그렇죠. 프레임이 좀 아, 있잖아요. 네. 아, 참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국내 맥주 그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페인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문제 같은데, 저는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것도 않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 이게 우리나라 맥주가 맛없다가 너무 밈처럼 돼서 우리가 맛없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새로 나온 피치, 테라 다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니 무슨 청정 어쩌고저쩌고 뭐 어디까지 갔다 이 맛을 하려고 거기까지 갔나? 저도 너무 술을- 답답한 거야. 저도 술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니 왜? 술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하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죠. 네. 그 라벨을 다 가려놓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따로서 테스트를 하면 의외로 중간 정도는 가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아주 라거가. 맛없진 않아요. 네, 아주 맛없진 않아요. 아주 중간 맛없진 정도는 않아요. 가요. 내가 평탄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 새로운 걸 시도할 바에는 카스 하이트, 뭐 피치, 테라 이런 게 그렇죠. 평탄은 칩니다. 오죽하면은 그 유명한 요리사 고든 램지. 고든 램지. 카스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맛있는 광고도 찍었고. 맛있는 맥주다 이러면서 그 영국인이라 믿을 자본주의 수가 없다는 잔악계 얘기가 뭐 있긴 이런 한데. 얘기도 들었지만 평탄은 차요. 아주 뭐 쓰레기 맛은 아닌데 독창적인 뭔가 그런 게 좀 색깔이 너무 딱 가운데 취향을 좀 근데 맞춘 결국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나온 맥주가 다 라거인데, 그래서 라거는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라거 비어인데 네. 일본 라거가 확실히 맛있거든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일본 라거가 확실히 맛있어요. 그 라거인데 우리나라의 라거의 문제점은 맥주가 그 홉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이나 그런 그 몇몇 나라에서 맥주라고 하려면 그 네. 홉의 비율이 뭐 100% 아니면 홉이 뭐 90 몇 %, 이게 있어야 되는데, 유명한 맥주 순수령이죠. 그게 그렇죠. 맥주 순수령.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맥주 순수령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맥주들은 사실 100%라고 보기에 좀 이제 섞어가지고 만든 그 원가 네. 절감의 노력이 티가 좀 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맥주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맥주를 많이 소비하는 거는 확실히 맛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본 맥주가 이렇게 성장한 거를 보면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는 그 각 브랜드들이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진짜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 회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너무 쉽게 그냥 돈을 버는 구조. 하이트 카스 술집에 가면 다 하이트 카스만 쫙 있지 뭐 없어. 다양한 맥주를 먹을 기회조차가 사실은 없었던 거가 사실은, 그래서 맛에 대해서 뭔가 치열한 경쟁이라든가 고민을 한 네. 역사가 좀 짧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항상 국산 맥주를 먹는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고깃집에 가서 이제 소맥 폭탄 말아서 죽어보자 이런 식으로 먹을 때 주로 국산 맥주를 먹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산 맥주나 이런 걸 먹을 때는 항상 좋은 집에 가서 시원하게 한잔 하자, 그 정도 느낌으로 먹으니까 잔도 차갑죠. 그 다음에 위에 거품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더 맛있게 느끼는 것도 걸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국산 맥주를 그런 환경에서 먹는다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고, 근데 그래도 사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 게, 그 맛평론을 블라인드로 한 사람들의 그걸 보면 우리나라 맥주가 맛있는데 싱겁다는 이야기는 꼭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싱겁다는 이야기는 항상 그 이제 모든 평론에서 다 나오는데, 그거는 역시나
폭탄주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같아. 폭탄주를 하도 많이 소맥이라는 폭탄주를 너무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 용으로 이제 맞춤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아 그게 넣어야 그 맛이 그게 제대로 된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세가 바뀌면 국내 맥주는 조금 싸지고 많이 싸지고 국내 캔 맥주는 수입 맥주는 조금 올라갈 거다. 그래서 네 캔에 10,000원이 안 될 수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그 네 캔에 10,000원을 유지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온 얘기가 그게 있었죠. 국산 맥주도 네 캔 10,000원이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좋겠어요. 국산 네 캔에 10,000원 하면 그리고 국산은 한 6캔에 10,000원 해줘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겨. 6캔에 10,000원에 옆에 1+1으로 소주 하나 까가지고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팔면은 기깔나게 팔릴 텐데. 다시 4캔에 10,000원에 소주 하나 1+1 붙여서 이렇게 딱 소주 미니어처 이런 거 옆에 2개 붙여가지고 그렇게 팔면 엄청 잘 팔릴 것 같지 않아요? 그거 팔리지. 그러면은 그거 괜찮네. 아니면은 그 맥주에다가 플라스틱 컵으로 해서 한 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팔면 안 될까? 그렇죠. 아예 따가지고 처음부터. 넣어서 먹게.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마케팅을 좀 생각을 해. 생각을. 그래서 지금 이 종량세로 바뀌어서 국내 이제 맥주 업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좀 머리가 골치가 아팠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렇죠. 여기가 더 불리한 이 환경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근데 저는 이제 또 논외로 저는 우리나라 술값이 너무 싸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지금은 국산 맥주를 또 가격을 낮춰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처럼 이제 공중보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서 사람들이 술 더 많이 먹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있고, 확실히 우리가 신텍스라고 해요. SIN 텍스라고 그 죄악세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담배랑 술에 붙은 세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담배랑 술에 붙은 세금이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정말 싼 편이에요. 정말 싼 편이고, 우리 해외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에서의 펍 이런 데서 먹으면 맥주가 비싸요. 그리고 뭐 담배 한 갑에 10,000원 넘는 나라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담배값이 거의 2배로 올라갔지만 이제 2배로 올라갔는데도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잖아요. 우리나라가 2,500원일 때는 정말 정말 외국인들 외국의 흡연자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너무 싸니까. 저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그 동생이랑 옛날에 둘이 이제 그 배낭여행 갈 때 가방에다 이제 담배를 한 보루씩 사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 한인민박집에 가면 거기 그걸 반값으로 받잖아요. 네, 그죠? 그 담배 한 보루를 1박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랑 저는 둘 다 담배를 안 피는데 그래서 이제 한 보루씩 딱 가져가가지고 그 뭐 정해져 있어요. 뭐 더닐 말보로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거면은 뭐 쳐준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져가서 주고 이제 하면은 1박에 25,000원이면 꿀이죠.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윈윈 거래가 되는구나.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담배 가격이 곱하기 2로 오른 게그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갔잖아요. 국민 건강을 네, 위해서. 국민 건강 위해서 올리는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술 먹고 담배 하고 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릴 때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보통 이게 가격이 술이든 담배든 간에 어느 정도 오른다고 절대 사람들이 덜 먹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 감수하고 다 먹고 펴요. 근데 그 감수하고 먹고 피는 그 선까지만 올렸어요. 맞아요. 박근혜 정부 때. 네, 딱 그 선까지. 4,500원이 그래서 이게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거였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렸었어야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금연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게 4,500원이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7,000원, 8,000원 딱 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끊었을 거예요. 근데 4,500원이 비싼데 갈등이 너무 돼. 근데 이 내가 피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해요. 그 2,000원을 더 내는 거가. 근데 그게 한 4,000원을 더 내면 한 달 계산하면은 꽤 큰 돈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그때 올릴 때 한 8,000원으로 꽉 올렸으면 진짜 국민 건강 이렇게 됐을 텐데 4,500이니까는 세금만 사실 늘어서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올려놓은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 꿀 빨고 있는 것도 네, 맞죠. 엄청. 네. 네. 들어오는 돈이 따박따박 너무 잘 아니, 들어오니까. 이게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말이나 했으면 이게 국민의 건강을 위할 정도로 올려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담배 가격을 올린다고 한들 과거에 그거 봐라. 담배 가격 올렸는데 담배 올리는 거랑 흡연율 줄어드는 거랑 큰 관계가 없었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건하는 사람들이 정책적인 수단으로 그 텍스를 활용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져요. 너무 애매하게. 네, 너무 카드를, 애매하게 한번 카드를 그냥 무작위로 써버렸으니까. 좋은 카드를 꼭 필요할 때 한 번에 딱 잘 써야 되는 카드를 그냥 날린 꼴이 그렇죠. 됐구나. 네. 그 옛날 생각나네요. 저 할머니 그 담배 심부름하던 아주 꼼꼼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담배 심부름이 가능했었죠. 지금이 안 되지만. 네. 그때 솔담배가 150원인가 그랬던 네. 걸로 저 기억하는데. 아우, 진짜 너무 은하수. 옛날이다. 은하수. 88. 이런 거, 네. 예. 88은 진짜 최근이고 저는 은하수 막 한산도 이런 거 할머니 저 진짜 꼬맹이 때는 그런 담배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디스가 나오나요? 그 나오죠. 디스 네. 나오죠? 네. 근데 제가 처음에 피운 게 디스였어요. 네, 처음에 피운 게 디스였고 디스 이제 디스 하던 그 드립 치던. 근데 정말 이게 우리나라 담배세랑 그 다음에 주세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하나 이 우리나라 주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세가 소주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맥주는 조금 세고 그 다음에 위스키는 더 세요. 그렇죠. 더 세서 이게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인식이 생기냐면 위스키는 가격 자체가 너무 세버리니까 위스키는 부자들만 먹는 줄 와인도 부자들만 먹는 줄 그 다음에 서민의 술은 소주 이게 고착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종량세가 돼버리면 그 위스키 값은 위스키에 대한 그 세금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위스키가 줄어들기에는 두 개만 지금 먼저 이렇게 네, 그렇죠. 도입하는 걸로 네. 얘기가 됐거든요. 하나는 막걸리, 하나는 이제 이 맥주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 맥주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이 왜 맥주만 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산 그 회사가 너무 불공평하다. 불공평하죠. 네, 우리 너무 힘들다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뭐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준 건데 유탄을 맞은 곳이 있어요. 생맥주 시장이 좀 유탄을 맞아버렸어요. 이게 생맥주는 크게 이제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알코올 그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맥주가 생각해 보면은 국내 맥주 회사에서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맥주는 이득을 보는데 생맥주가 좀 손해를 본다. 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생맥주가 수입 맥주가 크게 이제 자리를 안 잡았잖아요. 시장이 있긴 하지만 좀 들어와봤자 맛이 네. 좀 변하니까. 그리고 워낙에 비싸요. 수입 생맥주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수입 생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이게 생길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네. 그래서 그 편의점을 먹으려다가 원래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었던 그 정말 확고하게 가지고 가고 있었던 치킨집과 그 무슨 네네. 그 호프집. 튀김- 호프집 네. 호프집의 그 500ml 네. 그 500cc를 잃지 않을까 그럴 그럴 수도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있겠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수입 맥주에 대해서 생각이 확 바뀐 게 사실은 그 일본 생맥주 집이었거든요. 네. 아사히 생맥주 집을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맥주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음. 그래서 마트에서 아사히 캔 맥주를 이만큼 샀는데 네. 그 맛이 아니야. 그렇죠. 깜짝 당연히, 놀랐어. 이게 당연히. 뭐야? 이게 괜히 많이 샀네 막 이랬는데 그 생맥주는 우리나라 생맥주도 맥스 막 이런 것도 되게 맛있는 데가 많아요. 아 맞아요. 그 관리에 따라서 노즐이나 이런 관리에 네. 따라서 맛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국산 생맥주도 맛있는 집은 기억해 놨다가 거기 가서 그 국산 맥주 그러니까 맛으로 사실은 갈 수 있거든요. 승부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이게 생맥주가 타격을 입으면 수입 생맥주가 확실히 좀 인상적이에요. 딱 먹었을 때. 맛있다. 네, 되게 너무 그냥- 부드러워서 네. 그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수입 생맥주는 500도 아니야 한 350잔에 네. 9,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네.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래서 두 더 잔, 맛있어요. 한 두 잔 이렇게 수제 맥주 같은 수제 맥주 정도 금액으로 팔잖아요. 그래서 또 수제 맥주는 그동안 비싸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또 세금을 적게 내는 또 그렇죠. 수혜를 아, 입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가 나오는 게
국산 맥주도 좀 살리고 좀 명분이 있는 거예요. 국산 수제 맥주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수제 맥주 병맥주들 있잖아요. 국산 수제 맥주 병맥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그 비싼 가격보다는 조금 내릴 여지가 있다. 아니면은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그 업체들이 좀 더 돈을 많이 벌 네, 그런 여지가 좋아지겠네.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소비자한테 어떻게 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 가격을 이미 비싼데도 사람들이 맛으로 독특한 맛으로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제 맥주 굉장히 좋아하고 한두 잔씩 먹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세금이 낮아진다고 가격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마진을 더 많이 볼까. 지금도 수제 맥주집 좀 유명한 데 가면은 손님 많거든요. 인기 엄청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는. 소비자는 사실 달라지는 게 없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슈의 아직까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직 세율이 결정이 안 됐어요. 세율이 몇 퍼센트로 결정이 안 돼서 이게 우리가 베스트 시나리오는 국산 맥주나 수제 맥주의 가격이 내려간다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워스트 시나리오는 국산이랑 수제 맥주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외국산 맥주의 가격만 올라간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2의 단통법, 맥통법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 편의점 프로모션 정도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리고 생맥주 가격도 오를 것 같고요. 그 오르는 건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만 그 가격이 내려간 이슈는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서민의 생활과 나름대로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 그러면 결국은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만 계속해서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래도 팔리는 그게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저희 아버지랑 술 먹을 때 그 아버지가 담배를 이렇게 피시니까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맥주를 좀 더 사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하죠. 수입 맥주 사오세요 얘기를 하는데 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국산 맥주를 사오시죠. 그냥 이것도 4캔에 10,000원 정도 되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뭐 그 매출이 어쨌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작은 그런 캔들은 좀 더 이제 세금이 싸질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페트 맥주들이 조금 더 비싸질 수 페트가 있겠네요. 조금 손해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네. 페트 타입 네, 맥주가 네, 좀 네. 손해를 보고 또 정부가 이번에 환경 관련돼서 그 페트병에 색깔 있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그렇죠. 이제 네. 다 투명하게 하고 비닐 라벨 일본식처럼 이렇게 잘 탁 뜯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햇빛 차단을 해야 되는 맥주 입장에서는 이게 페트병이 이게 방법이 없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신문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야, 그 페트병이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그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지겠네요. 근데 페트 맥주 먹고 좋은 기억 있으세요? 페트 맥주는 사실 맛이 그렇게 좋진 네, 않습니다. 페트 맥주는- 병은 맛있어요. 네, 병은 맛있는데 병은 맛있는데 페트 맥주는 맨날 MT 가가지고 죽어라 부어라 먹고 그 기억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페트 솔직히. 맥주는 이게 따라놓고 계속 김이 빠지니까 네, 네, 이게- 확실히 페트 맥주는 종이컵에 항상 먹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기억들 MT 가서 정말, 많은 막- 사람들 막 어느 정도부터는 기억도 애매모호해지고 종이컵에 먹는 게 되게 안 좋은 게 나중에 종이컵이 축축해져요. 네, 굉장히.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맛 자체가 별로 없어져 점점 술이. 그 논외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소주나 맥주의 이 소주든 맥주든 간에 많이 먹는 게 장땡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리 술자리 문화가 있잖아요. 소주 환산 몇 병 먹냐. 그 항상 그렇죠. 그 주량을 물어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폭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 지나치게 낮은 주세 때문에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성비라고 하죠. 알코올 대비 가격. 네. 그런 걸로 따지면 소주가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하죠. 소주가 너무 지나치게 좋아요. 이게 거의 보드카 정도의 알코올 양을 제공해 주는데 가격은 보드카의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싸고 예, 그러면 먹고 다들 취한다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다들 취하려고 먹을 수는 있어요. 알딸딸한 정도까지는 인정이야. 근데 그걸 넘어가서 폭력 사태, 문제가 음주운전 그 정도 될 정도까지 먹는 거는 뭔가 우리가 제어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어할 수단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술이 너무 싸니까 술 권하는 문화도 너무 그렇죠. 쉽게 만들어진다. 네. 술이 이 뭐 소주나 그런 게 한 위스키 정도 되면은
야 마셔 부어라 마셔라 이게 잘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되죠. 먹을 사람만 먹자 아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외국 교수님들이랑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술 먹으면서 제일 놀라는 게 이거 내가 낼 테니까 다 먹어. 완전 외국 사람들 기절해요. 외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기 술은 자기가 사서 먹는다가 기본 마인드예요. 그치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술 한 잔 한 잔이 비싸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 정도야 뭐 사줄 수 있어. 그리고 소주 먹어. 한국에 왔으면 소주를 먹어야지. 그리고 소주를 먹이고 걔들 꽐라를 만들어서 보낸다고요. 그리고 소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소주가 너무 비싸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소주를 마시면 그게 그렇게 맛있네. 한 병에 막 15,000원, 15,000원, 18,000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꼭 그 캐리어 안에다가 소주팩. 소주팩을 이렇게 깔아서 가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너무 쭉쭉. 저 너무 레지던트랑 좋아요. 대학원 생활하면서 정말 그 짓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방에 컵라면, 소주, 그 다음에 골뱅이 캔 이거 넣어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한국 식당 알아보고 정말 가끔씩은 너무 힘든 전기밥솥도 날들이었어요.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이게 진짜 팩소주 너무 좋아. 요즘에는 옛날에 팩소주 요즘에는 그 가정용, 페트병, 가정용 이렇게 된 거. 그걸로 막 가져가죠. 플라스크? 그 팩소주가 너무 양이 적어서 그 180ml 정도 되나요? 그걸로는 안 돼. 제가 요즘에 술로 영업을 많이 뛰잖아요. 네. 요즘 영업 뛰는 교수인데 영업을 많이 뛰다 보니까 술 권하는 문화, 술 권하는 문화, 술 많이 먹는 문화 너무 싫습니다. 너무 많이 마셨구나. 요즘에. 제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감기가 안 나아요. 술을 맨날 먹으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이 처한 게 사실은 술을 뺀다라는 게 되게 남자답지 못하다. 그렇죠. 막 약간 이런 게 있고 술자리에서 나는 이제 그만 마실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남자답지 못하다. 판을 깨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이 분위기를 교육받으면서 자라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학교가 지금 문화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95학번이고 90년대 학번만 하더라도 술을 빼?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더라도 난 이제 그만 마시. 먼저 일어나는 것 다른 사람 잘 마시고 있는데 왜 네가 분위기를 깨? 그러니까 내가 못 마시더라도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남을 위한 배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딴 학교는 연대만 해도 맥주를 먹잖아요. 고대는 막걸리 먹어요. 진짜. 성대는 소주 마십니다. 정말 차라리 소주랑 맥주는 수치가 덜해요. 그런데 막걸리는 수치가 정말 심합니다. 소주는 없어집니다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음주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고찰을 했어요. 수많은 고찰을 하고 정말 논문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 과학적인 실험도 몇 번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 숙취를 결정한 요소는 뭐냐면 당신이 얼마나 순수한 알코올을 먹었느냐가 중요해요. 순수한 알코올만 먹으면 숙취가 거의 없습니다. 숙취를 만들어내는 데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메탄올, 그 다음에 다른 그 향미를 내는 그런 것들에서 숙취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알코올을 먹었으면 소주를 먹은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요. 네. 위스키가 제일. 그거는 더 순수하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소주가 제일. 보드카 이런 게 가장 숙취가 적고요. 그 다음에 발효주, 꼬냑이 가장 심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중에 하나를 본 게 뭐가 있냐면 술 얘기하니까 다들 난리야. 아침에 숙취가 너무 심할 때, 그러니까 숙취라는 게 이제 발생하려면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순수하고 독한 알코올을 살짝 한 잔 정도를 더 집어넣어 주면 그게 나쁜 게 작용하기 전에 이게 싹 해장된다. 해장술이 실제 과학적으로 그게 숙취엔 효과가 있는데요. 몸에는 정말 안 좋아요. 몸에는 최악이에요. 지금 당장의 숙취는 살짝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이 망가진다. 그래서 제가 숙취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고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다음 날에 또 술을 먹어야 되거든요. 전날 소주 5병을 먹든 다음 날 또 5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고찰 끝에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 숙취를 해결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수면, 충분한 수면 시간, 그다음에 충분한 물, 충분한 당분. 이거 3개만 사실은 근거가 확립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낭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숙취 해소제까지 얘기를 좀. 숙취 해소제는 컨디션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과학적으로. 근데 숙취 해소제가 정말 신기한 게 먹어보면 용량이 꽤 있고 달달하죠. 네. 그래서 수분과
그 다음에 당분은 들어가요. 그래서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꿀물보다 나으냐? 그걸 물어보면 그거는 대부분의 그 잘 설계된 시험에선 다 통과 실패합니다. 그게 숙취 해소에 영향이 있으면 그거는 슈퍼마켓 파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갈아 마신 배가 유럽에서 잘 나간다는 것도 갈배는 정말 달잖아요. 정말 좋은 정말 숙취해소. 달고 용량이 커요. 네. 그래서 수분과 당분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이게 거의 의학적으로는 거의 그 정도면 수액 맞는 거랑 비슷한 정도예요. 갈아 만든 배가 보통 우리가 뭐 여명 뭐 이런 거 비싸잖아요. 네네. 요만한 거 한 캔 5천 얼마, 8천 얼마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갈아 만든 배를 한 3캔 사가지고 그거를 원샷 하는 게 정말 최고예요. 그걸 한 3캔 원샷 한 다음에 자요. 그게 최고예요. 거의 1리터인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충분히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충분히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지 술이 완전히 깹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술을 먹으러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만취해서 들어갈 때는 대리기사님한테 항상 편의점에 세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무나 달고 양 많은 음료수를 막 삽니다. 그 정신에 사서 거기서 다 먹어요. 다 먹고 집에 들어가서 쌍욕을 먹습니다. 일단. 쌍욕도 먹어요. 쌍욕도 먹고 그 다음에 자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 중에 술이 제일 약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정말 중요하거나 절대 취하면 안 되는 상황, 네.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소주 한 잔에 물 반 컵 혹은 한 컵의 그 철칙을 좀 지키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수분을 많이 먹는데 좀 이게 희석이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실제로 제가 그 위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술을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분이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술 먹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내가 했더니 그러면 소주 한 잔에 물 한 컵을 먹어라. 네. 네, 만약에 소주 한 잔을 반씩 먹으면 물 반 컵씩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다음 날이 훨씬 쉽고 위도 좀 덜 상한다. 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소주를 먹고 좀 많이 먹을 것 같다 싶고 여기가 불편한 자리다 그러면은 꼭 물을 따로 달라 그래서 얼음물을 주잖아요. 그럼 얼음물을 같이 먹는데 이게 물을 계속 많이 먹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차쯤 갈 때부터는 한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계속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알코올이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좀 술도 덜 먹게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불러서. 갔다 오는 동안 한 잔 했죠. 다른 분들이. 근데 제일 극혐이 저 사람 가가지고 저 사람 물 먹었더니 소주야. 이 새끼는 얘는 무슨 스킬을 쓴 거야? 오씨,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나간 자리 보니까 발빛이 흥건해. 와, 야 이거는 너무 반칙이다. 버그 아니고 스킬인데. 야 이게 술 얘기하니까. 자 이거 종량세 마무리할게요. 이게 보니까 국산 맥주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쪽이 좀 유리해진다라고 한다면 수입 맥주들이 한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오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좀 더 경쟁력 있게, 가격 경쟁력 있게, 아니면 본인들의 마진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좀 유도하려고 하는 것도 좀 보인다라는 거가 좀 있어서.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가든이라고 부르는 거. 뭐 오드와이 정도 있잖아요. 뭐 오비에서 생산하는 거. 걔네 둘의 가격 경쟁력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들여오는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가지고 공장을 세우면서 할 그럴 필요가 이유도 없죠. 없는 그런 것입니다. 동유럽에서 만들고 있는데 뭐하러 비싼 한국에서 만드나요? 그건 그렇지. 알겠습니다. 주류 종량세로 우리의 좀 술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 현재는 이제 맥주만 주 타겟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류 종량세 얘기 나눠봤습니다.